현재 미국 주식은 실적보다 고평가 피로, 중동전쟁, 금리 인하 등 문제로 프로그램 매매 위주의 현금화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저지선이 뚫리면 바로 매도 프로그램이 나오기에 대비는 하셨으면 하여 대략적인 기점을 언급드려봅니다.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지수는 31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지수는 66으로 유지하였습니다. 1.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시 최대 수준 대응 경고. 일단 전쟁은 진정.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방공망을 타격한 뒤 이라크 상공에서 이란을 향해 미사일도 발사하는 등 어느 곳에서도 이란을 공격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이후 다행히 이란과 양측 모두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보복이 있을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며칠 동안 밝혀온 뒤여서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진정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및 헤즈볼라와의 전투에 다시 집중할 것이기에 종교적으로 엮여있는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은 여전하여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2. 미국 연기금 등 주식, 정크본드에서 대량 현금화 중 어제 얘기드린 현금화 투자를 진행하셨길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대형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머니 무브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최대 공정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 42%에서 37%로 낮추기로 결정하였고, 경찰, 소방관 등을 위해 약 360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 주공동퇴직기금도 주식 비중을 47%에서 39%로 줄였으며, 110조 원 규모인 알래스카 연구기금 또한 36%에서 32%로 줄이는 등 골드만삭스는 연기금들이 올해 448조 원어치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하였습니다. 마커스 프램프턴 APFC 투자 책임자는 현재 미국 주식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며 채권에 투자해도 물가 상승률 3%대를 웃도는 수익 5%대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전 워렌 버핏이 현금을 늘리는 이유를 미국 주식 전체 배당률이 금리보다 낮아질 정도로 고평가라 안 살 뿐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지금의 연기금들 행동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 공급 충격 올 것? 비트코인 반감기는 20일 오전 9시 20분경 진행될 예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4년간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블록 보상은 10분당 6.25BTC에서 3.12BTC로 줄어드는데, 이미 반감기 효과는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안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공급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것처럼 샘슨 모우 CEO는 현재 미국의 ETF는 일일 공급량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며 반감기 이후에는 수요가 공급량의 10배에서 20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채굴 생산성이 금보다 적은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4. 바이든, 중국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 25% 세배 추진, 이란에도 철강 등 관세 제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로 밀어내기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를 통해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 과잉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엔 악화할 수 있어 관련 소식이 호재일지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요는 9억 3천만 톤 수준인 반면 철강 생산량은 10억 2천만 톤으로 과잉 생산이었는데, 올해만 1분기만 해도 중국의 철강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90만 톤인 36% 폭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연 1억 톤가량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은 총 228만 톤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 54만 톤보다 4배 이상 많은 물량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향 수출에 있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수출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철강 수출 263만 톤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2015년에서 2017년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 톤대로 축소되기도 하였던 실정입니다. 5. 칠레노다즈 리튬, 앨범알 SQM 벗어나 공개 입찰 발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온, 중국 등이 입찰 전망 중.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칠레가 리튬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자 찾기에 공식적으로 나섰습니다. 자국 26개 리튬 염호 중에서 세계에서 5개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선순위 염호 목록은 7월 9일 발표될 것이라며 한 염호를 대상으로 2곳 이상의 업체가 관심을 표명할 경우 추가 입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인 칠레는 차세대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전에 들어와 있던 세계 최대 리튬 개발 기업 앨범알과 SQM 이후부터는 국유화를 선언하였지만 기술력이 너무 부족하여 현재 와서는 다른 업체와 협업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여러 배터리 기업이 칠레의 리튬 공장을 짓는데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하며 포스코홀딩스, SK온, LG화학 등 업체 이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나선 중국 업체들도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이고 있어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트럼프, 중요 지역에서 바이든보다 1% 앞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를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3%를 감안하면 두 후보는 사실상 동률에 가까운데 미 대선이 본격 바이든 대 트럼프 본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바이든에게 의구심을 가졌던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은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트럼프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프로그램 매매로 보는 빅테크 저지선들. 현재 미국 주식은 실적보다 고평가 피로, 중동전쟁, 금리 인하 등 문제로 프로그램 매매 위주의 현금화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저지선이 뚫리면 바로 매도 프로그램이 나오기에 대비는 하셨으면 하여 대략적인 기점을 언급드려봅니다. 테슬라 165달러는 데이터상 윗단의 마지막 저지선이었으며 155달러인 인문학상 해당 저지선까지 현재는 뚫렸고 132달러인 그 다음 마지막 인문학적 저지선까지 열려있지만 여기서는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101달러는 데이터상 다음 저지선이지만 위에를 뚫고 여기까지 갈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800달러 저지선으로 싸우다 뚫렸으며 726달러의 인문학적 저지선이 한번 꿰어있지만 713에서 702달러 사이인 그 다음 저지선에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50달러 해당 저지선까지도 열려는 있지만 현 상황상 700혹은 여기까지가 기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00에서 393달러 저지선으로 싸우고 있으며 373달러의 인문학적 저지선이 한번 꿰어있고 355달러는 현재 4천도인 마소, 시총상 여기까지 밀면 500조가 날아가지만 밀 수는 있는 선이며 320달러는 그 다음 저지선이지만 현 상황상은 여기까지 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인베이스 200달러 저지선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며 뚫리면 186달러까지 밀어버릴 수 있고 전쟁이 확산이 되면 165달러가 그 다음 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130달러의 인문학적 저지선이 한번 꿰어있고 110에서 101달러 선은 비트코인만 아니면 실적상 그 다음 열려있는 가격이지만 이 정도까진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은 1특별국 워싱턴 DC와 50개 주가 있어 총 51개 지역에서 선거가 진행되는데 주마다 정치 색깔이 강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칠 변동성 있는 7개 주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